이번엔 당직자 임명으로 홍준표 혁신위에 첫 발을 뗀 자유한국당의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자문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있다가 한 분을 더 모시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의 신임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 분위기부터 영상으로 확인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당을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꼭 여당을 향해서도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닌 약이 되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변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마추어하게 준비하고 인사 말씀을 마쳤죠. 이제 오자마자 찍는 소리도 나고 그런 것도 우리는 전혀 싫어하지 않습니다. 찍는 소리도 하시고. 네, 저희 특별히 정치데스크 오늘은 법률 자문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영상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방금 오늘 오전에 있었던 신임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보셨는데요. 홍준표 대표 맨 마지막에 기자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한마디 꼭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홍준표 대표가 이제 혁신위원장, 유석춘 위원장이 임명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심, 언론의 관심이 좀 높은 것에 대해서 좀 만족감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뭐 비판 기사도 많았지만 그것도 우리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 SNS상에서 언론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많이 털어놨었는데요.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도 하고 SNS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말도 했었는데 이번에 혁신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뭐 비판이든 칭찬이든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만족하고 있다. 그런 표현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만족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었다 하는데 정작 류석춘 신임 혁신위원장은 기자랑 또 신경전돼 버렸다 이 얘기도 있던데 무슨 분위기였나요? 그러니까 오늘 혁신위원장이 되고 처음으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자리였는데요. 이 간담회가 예고된 상황에서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오늘 간담회에서 좀 논란이 된 겁니다. 기자들이 간담회를 앞두고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라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류석춘 위원장이 뭐 해명할 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잘 하겠다 양해해달라라고 하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류석춘 신임 혁신위원장을 겨냥해서 오자마자 여러 가지 현안을 언급하는 건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신임 당대표가 임명한 혁신위원장을 향해서 한 말인데요. 여 변호사님, 보시기에 저런 말을 들으시면 여 변호사님은 어떤 감정이실 것 같습니까? 기분이 매우 나쁠 것 같은데. 네, 견제라고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제 생각에는 결국 유석춘 위원장이 홍준표 대표가 사실 영입한 분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지금까지 정우택 그 원내대표에 대해서 견제구를 많이 날리셨어요. 네. 심지어 어떤 분은 월권 행위를 한다. 왜냐하면 원내 대책에 관해서 원내 대표가 하는 건데 당 대표가 정우택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 관계까지 전부 다 감내나라 배나나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런 약간의 불만이 있었는데 이 유석춘 위원장이 오면서 이 홍준표의 사람이 오면서 또다시 또 정우택 원내대표가 보기에는 너무 앞서 나간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하는 분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마음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그렇군요. 근데 뭐 지금 현재 당내 친박계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홍준표식 신문고리 3인방 이렇게 얘기하면서 홍준표식 신문고리 서면 누굽니까? 네, 뭐 류석춘 위원장을 포함해서 이제 홍준표 이제 김대식 여의도 연구원장 등 이제 홍준표 친홍이라고 불리는 그 인사들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이런 얘기입니다. 혁신위 구성도 안 됐는데 당원들의 동의가 없이 본인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당의 미래를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처음
처음이자 끝은 당원의 동의로 이런 혁신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좀 불쾌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 비대위원장으로 끌고 온 게 정우택 원내대표 본인인데 당 대표라고 뽑아가지고 인사도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야 불러온 대로 박힌 돌 빼내는 거 아니냐 이런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당연하죠.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정우택 원내대표는 사실은 개파가 조금 옅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중도죠. 사실. 예, 근데 이제 정 말한다면 원내대표 할 때 그 친박의 도움으로 원내대표가 됐죠. 그래서 좀 그런 면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홍준표 대표가 지금 당을 이끌어 나가는 게 지금 그 정우택 원내대표로서는 조금 너무 그 강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좀 그 페이스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제의 중심은 류석춘 신임 혁신위원장이었는데요. 임명장을 받기 전부터 과거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실제 저지른 잘못보다 너무 과한 정치적 보복을 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 지금 자유한국당, 얼마 전에 새누리당은 잘했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보면 당에서 일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금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 조치하는 건 시체에 칼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대통령이 무슨 태반 주사를 맞은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을 엄청 했습니다. 야당과 또 여당의 일부에서. 네, 인적 쇄신을 가장 먼저 입에 올렸던 류석춘 신임 혁신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금기시에 때였던 박 전 대통령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탄핵이 굉장히 억울하다. 더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키라는 요구는 시체에 칼을 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좀 격하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저는 어떤 거를 염두에 두고 저런 발언을 했다고 글쎄요. 당의 화합을 염두에 뒀다고 하기에는 조금 발언이 제가 보기에도 좀 네. 앞서 나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지금 전 대통령이 뭐 헌법재판소에 탄핵 재판을 받은 거는 변론을 하고도 지금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네. 그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물론 혁신위원장이 무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발언은 안 되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좀 두고 보자, 지켜보자 이렇게 나오는 선에서 그쳐야 되는데 아주 억울하게 지금 정치적 어떤 네. 비성량이 됐다고 이런 쪽의 말씀을 하시는 거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특히 홍준표 대표가 대선 때 했던 이야기랑 상당히 비슷하다는 네, 느낌을 그렇게도 받았거든요. 들립니다. 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정치 투쟁에서 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대선 때도 그때 박 전 대통령 출당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지만 이 요구에 있어서만은 순리대로 하겠다라고 밝혔던 게 있습니다. 아마 류석춘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주변의 친박계를 좀 분리해서 앞으로 혁신하겠다라는 게 아닐까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태반 주사 같은 경우에 네네. 법적 문제가 왜 되냐 그랬는데요. 네. 보통 사람이 태반 주사는 뭐 100대를 맞든 1000대를 맞든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자기 돈만 있으면 맞는 건데 지금 문제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어떤 지금 그 관계되는 의사도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청와대를 마치 사적인 어떤 영역처럼 게다가 했다는 게 비선 문제인 거죠. 근데 유석춘 아마 저희 혁신위원장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저 부분에 관해서 자기의 감정을 너무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 관점을 갖고 좀 예. 이해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이런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신경은 어떨까 궁금한데 이현수 기자 직접 취재한 게 있다면서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듣지 못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의 이야기를 입수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최근에 친박계를 향해서 상당히 비판의 날을 세웠다고 합니다. 친박계 XX 격한 표현도 썼고요. 누구 하나 나서서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하는 인사가 없다. 친박계를 네. 겨냥한 말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정치권을 기웃거리면서 자기들 살 길만 모색하려는 모습에
실망감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최측근 인사의 말이 그냥 가볍게 들리지 않는 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경도 같지 않겠느냐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들이라고 불렸던 친박계를 향해서 격한 욕설까지 내뱉으면서 지금 비판을 했다는 건데, 근데 희한하게도 이 공교롭게도 류석춘 신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도 친박계를 향해서 비판의 날을 세웠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비교를 해주시죠. 그렇죠. 작년에 썼던 칼럼 내용에 실제로 친박계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제목만 봐도 친박계를 향해서 박 전 대통령 힘들 때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실명까지 거론했던 칼럼을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이 실명까지 거론했는데 이들에 대한 친박 청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소신이다 라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했고요. 어제 한 언론과 했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책임질 사람을 가려내겠다. 그럼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라고 되물었더니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충구 전 의원이나 장세동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박계를 우회적으로 겨냥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특히 기자간담회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친박 청산을 예고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오늘날 우파가 괴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당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생각하시는가요? 일을 보여주겠습니다. 일을 해서 결과로 보여주겠습니다. 자, 결과로 보여주겠다. 여 변호사님, 이미 혁신 대상은 확실히 세워두고 있다. 이 뜻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겠죠?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 선거가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바른정당과 지금 쪼개져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사실 보수가 이런 상태에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또다시 친박과 비박으로 또 나눠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 내년 자치제 선거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유석춘 위원장의 저 말씀은 어떤 그 친박을 갖다가 쳐내겠다, 아니 친박이 아닌 그 비박이나 이런 사람 쳐내겠다 이런 취지보다는 알아서 좀 해라. 우리 자유한국당이 내년 그 지방자치선거, 그다음 총선이 또 있는데 여기서 제대로 그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합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친박, 비박들 특히 좀 알아서 우리한테 홍준표 지금 그 대표도 있고 항복해라. 미리 항복해라. 선전포고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전포고다. 여 변호사님 지적대로 당내에서 좀 우려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당내 소장파나 쇄신파들이 유석춘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복당파 의원들 중에 한 명이죠. 장제원 의원이 SNS상에서 유석춘 위원장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구구 인사가 와서 이게 당내 화합도 안 가져오고 외연 확장도 막을 것 같다라는 우려를 써놓자 여기에 홍준표 대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구구라는 말을 무슨 뜻인지 찾아보고 이야기해라 라고 사실상 일침을 가한 건데요. 거기에 장제원 의원이 또 댓글을 달면서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유연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SNS상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당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좀 활기를 찾는 건지 혁신에 또 반발이 있는 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는 재미있던 부분이 오늘 류석춘 혁신위원장 당 내에 또 특히 친박계 장세동 전 안기부장 같은 사람이 없다. 또 이충구 전 의원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유상원 변호사님 장세동 씨 이름이 왜 여기서 거론될까요? 의리의 뭐 화신이죠. 네. 근데 그 지하철에 가면은 그렇죠. 김보성 씨가 의리 하던데 네. 우리가 그 50 청문회 네. 특히 그때 장세동 씨에 그렇죠. 대해서 좋든 싫든 아주 이미지가 뚜렷하게 각인됐습니다. 네. 아, 저 사람은 자기 주군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할 사람이다. 그 주군이 누구냐?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죠. 사실 두 사람 월남전 때 만났던 부하와 그 저희 상사의 관계를 만났는데 그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역정하고 같이 합니다. 그렇죠. 경호실장 하다가 그다음 저기 뭐죠? 안기부 지금 국정원장이죠. 그때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이라고 했는데 그걸 했고요. 근데 그거는 뭐 둘째 문제고 50 청문회 때 나와가지고
예, 그때 그 아주 유명한 노무현 전 네, 대통령이 맞습니다. 뭘 물어도 난 모른다. 네네.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말아 해서 노무현 대통령 설전을 벌였던 일이 있고. 그거를 그 말씀하시길래 저희가 그 영상을 찾아놨는데요. 예. 그 영상 한번 직접 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정치 자금을 대통령이 받았다면 불법인 것은 사실입니까? 그렇죠. 그건 어느 나라 정치사회든 지금 정치 자금을 하고 해서 합법적으로 하느냐 공개적으로 하느냐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 자금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것도 모르는 안전기획부장에게 이 나라의 안전을 맡겼습니까? 증인은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개인적인 인신을 하시지 말고 인신 공격이 아니고 증인이 오늘 그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매우 불성실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네. 신무하던 모습이었는데요. 저만큼 주군이라고 불렸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 책임을 지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네. 그 87년에 그 신한민주당 창당 사건 때 용팔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정치깡패 용팔이가 이 창당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폭력을 휘둘렀는데 이게 나중에 사실 안기부가 좀 개입했지 않느냐 네.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사실 안기부 개입했으면 또 그 위에 누가 또 시켰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 장세동 씨는 내가 전부 다 시킨 것이다 해가지고 이걸로 재판을 받고 네. 구속까지 됐죠. 네. 예,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말은 하지 않겠다. 내가 네. 모든 걸 안고 가겠다 했고요. 그다음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95년인가에 거기 때 신군부 전부 다 내란죄로 처벌받을 때 장세동 씨도 같이 네. 징역형을 선고받고 97년에 출감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가가지고 격려를 하면서 신고합니다. 네. 아까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감옥에 네. 갔다 온 걸 휴가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만은 근데 저는 이거는 그렇게 저는 법률가니까 옳아 보이진 않는 게요. 네, 그렇죠. 의리라는 게 참 좋은 말입니다. 어짜도 네. 옳을 어짜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장세동 씨가 말하는 의리는 있죠. 이게 좀 잘못된 데 대해서 어떤 내 주군을 끝까지 감싸겠다. 오히려 충신이라 그러면 있죠. 주군이 잘못된 길로 가려면 목숨을 내놓고 그렇죠. 우리 막아야죠. 조선시대 때 전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걸 감추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노무현 전 대통령 말에 모르쇠도 있죠. 네. 정말 몰랐던 게 아닙니다. 네. 안전기획부장 육사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면요 잘못된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모르쇠를 일관한 거는 내가 모든 걸 떠안고 하겠다. 이거는 과연 충신일까? 맹목적인 충성이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장세동 전 안기부장 이름이 다시 거론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씨의 폭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줄줄이 지금 구속돼 있는 처지인데 장세동 전 안기부 실장의 이름이 거론되는 게 맞을까요? 그 장세동 전 안기부장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당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유석준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잘못한 것이 없고 과한 정치 보복으로 지금 탄핵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친박계들은 왜 의리를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여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상 그 전에 국정농단을 왜 막지 못했는지 그 책임에 대해서 먼저 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저희가 새로운 유석춘 혁신위원장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이야기도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온 곳이 있습니다. 바로 조원진 의원이 만들었다는 대한애국당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자, 이현수 기자,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 조원진 의원 하면 곰돌이 포스터 기억하시죠?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선도 끝까지 치른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유일한 국회의원이었는데 이 조원진 의원이 지도부와의 갈등으로 새누리당에서 제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창당을 한 게 대한애국당입니다. 이 대한애국당에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이기 때문에 석방이 돼야 한다면서 이제 1,000만 이내에 서명을 받겠다.
하면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강병규 기자, 근데 네. 이 당에 평론가로 활동했던 변희재 씨도 합류해 있는 것 같은데 네. 변희재 씨도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과 비슷한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변희재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운동본부를 창설하자, 그러니까 세우자 이런 뜻인데 똑같이 지금 조원진 의원이 주장한 대로 1,000만 명 정도 이제 무죄다라는 그 서명을 받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일단 뭐 신동욱 총재, 그러니까 박근영 씨의 남편이 되는 신동욱 총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리를 그만해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자기 지지자들 끌어모으는 행위는 그만하라라고 비판한 바도 있었습니다. 네, 변희재 씨나 조원진 의원이나 현재 친박계 의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들과 차별화도 시도했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이야기들, 무슨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저희가 추후에 취재해서 꼼꼼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